이번 시간에는 KC 공장 심사를 위한 제품의 품질 관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C 공장 심사를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과정의 목표와 목차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앞으로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해 주실 류승영 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품의 품질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2번,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 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3번, 제품의 시험 검사자가 사내 표준에서 규정한 시험 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4번,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강사님의 강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품질 관리 제1번 항목에서는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품의 품질 기준, 항목별 위생안전 기준표와 표시사항 등이 사내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는 항목입니다. 배점은 7점입니다. 이 경우 제품의 품질 기준이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내 표준에 제품의 설계라든가 개발 절차가 잘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국가표준이나 수도법에 적절한 품질 항목과 품질 기준 제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인증신청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내 표준에 제품의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고, 이 설계 도면의 개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안전 기준 항목이 표현된 해당 표준의 품질 항목 및 품질 기준 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은 KC라든가 혹은 KS 그리고 단체 표준, 적합 인증 등을 활용하여서 규정을 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표준을 살펴보면 관련 표준은 제품의 설계 도면과 그리고 해당 제품의 제품 표준과 제품 검사 표준이 해당되는데, 제품 표준 및 제품 검사 표준 안에는 KC 인증과 관련된 것은 위생안전 인증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KS라든가 단체 표준, 적합 인증은 성능 인증과 관련된 것이 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생안전 기준에 관련된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항목은 카드뮴이라든가 수은, 셀레늄, 납, 비소 이와 같이 44개 항목이 현재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6월 13일서부터는 니켈에 관련된 항목이 추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켈은 2019년 6월 13일서부터 기준은 0.007 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항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4가지 항목 중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황동 연결구를 생산하시는 업체에서 물접촉 재질에 대한 자재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은 어떤 것을 선정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황동 연결구 중에서 종류와 등급이 T라든가 F 밸브 소켓이라든가 CF 아답터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시는 업체는 호칭이 16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 물과 직접 접촉하는 주요 재질이 몸체가 구리 합금으로 되어 있고 오링이 EPDM 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크렘링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와샤가 나일론 66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하는 물접촉 재질의 시험 항목은 가, 나, 자, 하, 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 항목이 해당이 되고 가 항목은 구리나 구리 재질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때 보는 위생안전 기준 적용 항목은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육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이후에는 니켈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나본에 있는 스테인리스라든가 주철 재질이라든가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와 하와 뭐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 자는 나일론 66에 해당이 되겠지요. 나일론 66.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도 맛, 냄새, 색도, 탁도, VOC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소, 카드뮴, 육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칼륨 소비량, 그리고 니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형 자재와 제품의 품질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위생 안전 기준에 적용하는 항목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살펴보면 이 재질은 비고에서 냉온수용 재질이 되겠고 사용 용도는 급수용 설비이고 그리고 이 재질은 온수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재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제 2015-22호 온수 시험에 대한 것을 추가를 하면 되겠는데 이때는 업체에서 실제 사용 온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도 한번 여러분께서 재질과 그리고 재질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이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품질 관리 두 번째 항목입니다.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 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가입니다. 배점은 7점입니다. 이 경우 제품의 시험 검사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즉 검사 로트의 구성이라든가 샘플링, 시험 방법,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 로트에 대한 처리 방법, 그리고 시험 주기 등이 기사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도법과 해당 제품의 표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항목과 기준 적용이 제정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의 검사 실시와 그리고 기록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합격 로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증신청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검사 관리나 검사 업무 규정의 최종 제품 검사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해당 제품의 제품 표준이라든가 제품 검사 및 시험 표준 등을 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제정되는 내용 속에는 노트의 구성,
검사 항목, 검사 방법, 검사의 조건,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시험 방법, 합부 판정 기준, 시험 주기, 그리고 검사 후의 처리나 그런 기록들을 잘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기록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외부 시험기관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 시험 주기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시료 채취 방법, 그리고 공인시험기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서 시험기관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종 제품 검사 후에 그 결과가 제품 표준의 품질과 적합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품 검사 결과 합격 노트와 불합격 노트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합격 노트는 제품 창고에 입고를 하시고, 불합격 노트에 대해서는 적색 표시를 한 구분 구간에다가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노트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선별이 가능한지, 혹은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제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제품 시험 실시 결과 제품 검사 성적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 아홉 번째로는 만약에 제품 시험 결과를 컴퓨터로 작성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로우 데이터를 구분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결과를, 시험한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서 다음 제품에 대한 그 고려 과정에 있어서 활용을 하신 실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표준 및 기록을 살펴보면 제품 검사 표준과, 그리고 최종 제품에 대한 제품 성적서, 그리고 외부 공인시험을 기관을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루트에 대한 관리 기록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품질 관리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시험 검사자가 사내 표준에서 규정한 시험 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즉 시험 검사자에 대한 수행 능력을 보는 항목이 되겠는데, 배점은 8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의 시험 검사자가 시험 검사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품 검사 담당자 혹은 검사자가 이러한 관련 표준들을 잘 이해했는지 여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품 검사자가 제품 검사 능력을 갖췄는지, 또한 숙련도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제품 검사를 실시한 후 제품 검사 성적서를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이것을 잘 보관하였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품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석 결과에 대한 활용도와 그리고 그것을 따른 개선 실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신청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 검사 일반 이론 교육이 되겠는데, 이 속에는 검사의 개요, 샘플링 방식, 검사 업무의 규정, 제품 규격, 제품 검사 규격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해당 시험 시 시험 검사 설비에 대한 운전 방법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의 표준에 대한 교육과 또한 이것에 대한 이 방법이 시험실에 잘 게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편을 만드는데 시험편 공시체에 대한 그 시료 제작 방법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검사 결과에 대한 계산 방식이라든가 검사 성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숙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집계한 그런 그 데이터, 또 이것을 품질관리 7가지 도구를 활용한 통계적 기법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표준 및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자에 대한 검사 능력 평가표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검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한 검사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 자료, 이런 것 등을 잘 보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품의 품질 관리 네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입니다. 배점은 8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 그리고 기타 표시 등을 잘 표시해야 되겠고,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한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등을 사내 표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제품에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신규인 경우에는 KC 위생안전기준 마크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인증표시 기준 및 제도법을 잘 이해하셨는가가 되겠습니다. 인증업체의 중점 준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KC 인증마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 포장에는 인증 표시라든가 제조자, 그리고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표시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라서 대표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벌금형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업체에서 수도법 제14조 사항을 잘 준수하셔서 이 수도용 자재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그 포장하고 그리고 제품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품에 표시가 어려운 아주 작은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에만 표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품에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2번에 있는 그런 그 사항들, 이 사항들에 대한 것을 그 제품에도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 표시의 마크는 이것이 국가 통합 마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통합 마크에는 KC 마크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부에서 하는 수도용 자재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도용 위생안전 기준이라고 해서 KC 마크의 위아래 쪽에 이러한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관련 표준과 기록을 살펴보면 제품 표준에 되겠고, 혹은 제품 표준에 이러한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포장 및 표시 규정에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건데, 이 표시사항 중에 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나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항목에다가 판매자를 추가하셔서 명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입 업체에서는 이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시료 채취에 관련돼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품 한 개로 1리터를 용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은 한 개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리터를 용출할 경우에 여러 개의 제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1리터를 용출할 수 있는 그 수량만큼의 시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그 제품은 제수 밸브라든가 버터프라이 밸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스톱 꼭지 사례라든가 혹은 유량계 혹은
보통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물탱크에 관련된 그런 시료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형관의 그런 시료가 되겠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음수기의 시료가 되겠습니다. 이 시료의 사례는 표층용 재료, 즉 다시 말해서 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수도꼭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 사례는 황동연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조 설비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